안녕하세요. 학생사장님입니다. 오늘은 연못에 떠있는 오리를 그려봤습니다. 얼마 전에 심심해서 챗GPT에 제가 최근에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서 보내면서 이 그림들의 스타일을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GPT가 뭐 이런 게 장점이고 저런 게 인상적이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 그림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입시 미술 출신으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긁히거든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그리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는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는 멀리에 있고 뭐는 가까이에 있고 이걸 제시를 해줘야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부를 살리고 주제부가 아닌 부분을 어느 정도 눌러줘야지 그림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로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낙서처럼 그리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주제부를 확실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로 풀어가는 그림을 그렸던 건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막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데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하여 이번 그림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그려봤어요. 아, 그리고 GPT가 제 그림이 명암이 좀 약한 편이래요. 하이라이트도 거의 없고 블랙도 안 써서 임팩트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취향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뭐가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 제출하려고 그리는 그림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재밌어 하는 주제들,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라서 요즘 그리고 있는 소재들이나 사용하는 기법들이 진짜 죄다 그냥 제 취향밖에 안 담겨 있어요. 뭔가 특별히 뭔가를 위해서 그리는 그림을 최근에는 그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제부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말에는 긁혀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명암 대비가 센 그림은 안 그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치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에 콱 찍 콱 그런 그림들만 그림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냥 지나가는 듯한 그림도 그림이고 그런 것도 스타일이고 그런 것도 취향인데 GPT가 입시 미술을 해봤나? 살짝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시 미술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입시 미술 이후로 그림이 엄청 늘었어요. 저는 인체 수채화라는 입시를 했는데 그거는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을 수채화로 그리는 입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실히 인체를 그리면 기본기가 엄청 늘어요. 그리고 인체를 그리면서 관찰력, 형태력, 채색하는 능력 이런 게 다 늘거든요. 왜냐면 인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걸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입시는 또 환경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막 울고 불고 저도 10to10을 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맨날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림 그리고 울고 불고 하다 보면 그림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시 미술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 안에만 갇혀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험용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방법이 뭔지를 찾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입시미술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챗GPT가 제 그림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약간 입시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몰라. 제가 옛날에 챗GPT한테 입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걔가 그런 쪽으로 발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챗GPT한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말을 해주고 제가 그 스타일로 되려면 뭘 노력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하게 GPT를 사용하는 방식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 제가 요즘 추구하는 스타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옛날에 좋아했던 스타일을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로 표현하자면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실했을 때는 그땐 제가 그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그리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느낌을 그리는 게 장점이니까 사람들도 나에게 이런 걸 원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요즘은 그냥 이거 재밌으면 이거 하고 저거 재밌으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이 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추구미가 없는 느낌? 추구미가 있으면 뭔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긴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추구미가 없으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좀 중구난방으로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 중구난방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재미는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날은 이거 하고 어떤 날은 저거 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좀 그냥 재밌어요, 말 그대로. 근데 문제가 제가 그린 그림들 사이에서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GPT한테도 내 그림들을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는 지금 더 나아가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이놈이 입시 미술식 대답을 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열이 받은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류의 고민은 스스로 해야 하는구나. 뭐 제가 도움을 청할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휴학을 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교수님께 여쭤보든가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봤어도 좋았을 텐데 문제가 제가 지금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 근데 GPT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중에 신기했던 게 저는 제가 수채화를 탁하게 하는 게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입시할 때 수채화가 탁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냥 저 스스로 제 그림을 봐도 그렇게 느껴져서 그게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그림에서는 물감을 맑게 쓰는 것 같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원래 탁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그것도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색깔을 쓸 때 회색을 많이 섞는데요. 그리고 보색을 많이 사용하고 차분한 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그게 과해졌을 때는 탁해 보일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올렸던 그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부터 확실히 맑아진 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회색을 많이 쓰긴 했어요. 제가 회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블랙이나 화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회색을 좋아해요. 블랙이 많아지면은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진한 어두움에만 쓰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블랙을 거의 안 쓰는 쪽으로 제가 연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랙은 진짜 진짜 어두운 데만 쓰고 아니면 아예 안 쓰고 또 하이라이트도 너무 세버리면은 이제 진짜 같은 느낌이 좀 떨어져요.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면 가짜 같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딱딱해 보인다거나. 근데 전 좀 부들부들하고 유한 느낌을 원해서 일부러 살짝씩 빛도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색이 많은 그림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회색을 좋아하는 것도 맞긴 해요. 또 GPT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제 그림은 선보다 덩어리가 먼저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2D보다는 3D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2D는 펜선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입체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덩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선은 딸 때도 있고 안 딸 때도 있고 하니까 저는 입체가 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도 덩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GPT가 보기에도 티가 난다고 하니까 그건 좀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게 저 혼자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막 어떤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신경이 쓰이고 그걸 의식하는 과정에서 제 그림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아무도 내 그림을 칭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미술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정말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 그리고 혼자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채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외모 정병에 쉽게 걸리듯 그림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 정병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과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고 지금 그린 그림 여기 좀 부족한 것 같고 저기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시기가 꼭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제가 입시할 때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그림이 늘려면 눈이 손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눈은 보는 눈을 말하는 거고 손은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실력보다 앞서야지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손으로 이렇게 실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손이 눈보다 위에 있어버리면 내가 보는 눈은 없는데 그거보다 잘 그리면 거기서 더 이상 늘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시기가 왔음을 다행인 줄 알아라. 내 그림이 너무 좋고 지금 스타일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그것만 계속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그림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내 손보다 눈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란 뜻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일정 수준의 실력에 도달하기까지는 빨리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과정이 저에게 입시 미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를 쌓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키우기까지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어도 다들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마냥 다 좋고 너무 마음에 들다면 저는 거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시기가 왔다는 건 내가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거니까 당장에 너의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도 내가 그리는 그림이 다 마음에 안 들면 너무 괴롭죠. 내가 그리는 그림의 한 부분 진짜 조그만한 거 티끌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그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 너무 마음에 안 좋아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 상황이 손보다 눈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눈이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확실히 손이 뒤쳐졌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 눈이 다른 데를 보고 싶은데 이제 어딜 봐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이러니까 차라리 입시미술이 낫다라고 말하는 미대생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입시를 할 때는 입시가 추구하는 게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힘들 수는 있어도 정답이 아무튼 있으니까 거기에 한동안만 나를 맞추면 돼요. 그리고 입시 끝나면 그런 거 다 버리면 되거든요. 스타일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입시할 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고 선생님들 말 들으면 되고 이러니까 그 상황이 오히려 편했는데 이제는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느낌? 그만큼 자유롭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뭔가 고민이 많아지고 내 정답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막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또래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휴학을 해가지고 저 요즘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학하면은 그땐 이제 선배가 된 저희 동기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 되면 또 이 고민은 안 하고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당장은 너무 심각한데 또 막상 지나고 보면은 다 별거 아니고 까먹고 막 이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또 뭔가 해결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야기를 흘러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진지해졌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오리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뭐냐면 따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여 보이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같은 시공간에 있지 않는 것 같고 오려 붙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따여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살짝씩 번지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선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친구가 주제부잖아요. 그래서 살짝 힘을 줘서 그렸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스티커를 주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꾸를 하는 다이어리를 동생한테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걔가 뭐 어떤 스티커도 있어야 되고 어떤 스티커도 있어야 되고 말했는데 키스컷 스티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키스컷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선물로 저걸 줬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원래 저 친구가 생각보다 의리가 좋은 친구여가지고 한 번씩 저렇게 좋은 걸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다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하려던 이야기 마저 하자면 제가 근데 붓이 살짝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붓이 큰 게 아니라 그림을 작게 그린 게 더 맞겠죠? 왜냐면 지금 종이가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 붓 말고 최근에 새로 게시한 붓이 있어요. 그게 호수는 더 두꺼운데 새 거다 보니까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 오리 디테일을 그렸어야 됐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살짝 뭉툭하게 묘사가 들어간 게 약간 아쉬워요. 아, 근데 그림 주제를 살짝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 GPT가 말한 것처럼 주제부를 확 살리고 나머지를 콱 누르려면 거리감이 좀 있는 자료가 그렇게 그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얘는 오리랑 앞에 연잎이랑 뒤에 연잎이 살짝 가까운 편이어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하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묘사의 양을 다르게 해서 차이를 줬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GPT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에는 이 그림이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리지는 않을 거지만 여전히 살짝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좀 화면에 예쁘게 사진을 좀 잘 찍고 싶어가지고 방에서 플래시를 켜봤다가 뭐 조명을 켜봤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찍어봤는데 뭔가 실제 색감보다 다들 못 미치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런 게 안 담기는 거는 뭐 뭘 찍어도 똑같이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실제로 제가 본 거랑 비슷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자연광에서 찍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2도에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집 앞에 또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찍었는데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익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제 피부가 살짝 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찍은 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이거든요. 진짜 웃긴 게 너무 덥고 힘드니까 제가 가로샷도 찍고 세로샷도 찍을 생각이었는데 가로샷을 안 찍은 거예요. 게다가 또 그게 횡단보도 앞이어가지고 좀 막 너무 오래 그러고 있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샷을 못 찍어서 그렇게 요상한 컷으로 내보내게 되어서 살짝 아쉽지만 한 번 더 밖에 나가서 찍고 싶은 건 아니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왜 이렇게까지 덥다고 말하냐면 오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에 갔다가 그 장소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더웠을 텐데 약속도 나갔다가 걸어오는 길에 찍은 거라서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 더우니까 바깥 활동에 주의하세요. 저 진짜 그냥 익었어요, 제가. 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죠? 그 빨갛게 됐다가 나중에 까매지잖아요. 모두들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저는 얼굴에만 바르고 몸에 안 발랐거든요. 왜냐면 실내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팔에는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발랐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그렇게 햇볕 32도의 햇볕 쐬주는 것도 오히려 비타민 D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림도 거의 다 그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의 고민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원래 고민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